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제가 영상에서 의료중재원에 가가지고 조정 신청을 해봤지만은 처참하게 제가 졌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제가 화가 났었고 짜증도 났었지만은 이제 집에 돌아와서 제가 왜 졌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를 해봤거든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아니었나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실질적인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쪽 산부인과에서는 태동 검사지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그쪽에 이제 수치가 큰 변동이 없었다는 걸 굉장히 주장을 했었고, 그게 그대로 의료중재원에 가서 받아들여졌었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얘기해 준 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그때 문제가 생겼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그게 설명으로 밖에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어서 녹취를 했다든가 무슨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했다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은 저희도 거의 확실하게 생각했을 텐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 그쪽 산부인과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대부분 보면은 어 무슨 의료사고 같은 경우에 객관적으로 이렇게, 예, 저희 이제 당사자들 입장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댈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게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있을지도 사실은 모르겠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의료사고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서 핸드폰을 가지고 계속 촬영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병원 자체에서 제가 이렇게 그러한 그 촬영 행위라든가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쉽지 않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증거 부족 이런 거를 좀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병실이 좀 폐쇄적이잖아요. 이렇게 입원실에 있다든가 저희 같은 경우에 분만실이 있었지만은, 그곳이 가족이나 보호자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제3자죠. 다른데 병실에 환자라든가 보호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못 되잖아요. 남의 병실을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지나치면서 가끔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문이 열려 있는 상태가 볼 수 있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내가 이렇게 굉장히 심한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그때 또 토요일 오후라 환자 그 주위에 그 산모나 산모 보호자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것도 저희한테는 큰 그 단점 이런 거로 좀 작용했었을 테고, 그리고 인제 좀 더 인제 상황이 안 좋았던 게, 제가 인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큰딸을 데려다 주기 위해서 병실을 나왔기 때문에, 병실을 나온 그 상황에서 이 모든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 그 거기에 있었던 사람은 저희 아내하고, 그리고 그 주치의사, 그리고 당직의사, 그리고 간호사, 이렇게 4명이거든요. 4명인데 어떻게 보면 3대 1이잖아요. 병원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다 붙는 거고, 저희는 피해자지만은 저희 아내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제가 같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판결하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있었으면은 확실히 그 상황을 보고 저희한테 이렇게 거기에 와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증인이 되어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가 밀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하나는, 세 번째는요, 의료중재원 자체에서 그러한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의사라는 거죠. 조정관이 물론 이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지만은, 의사가 이게 의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학적인 용어뿐만 아니라 의학적인 지식, 경험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거는 일반인들은 가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의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상주하고 있는 의사나 파견 나온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그쪽 중재원에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 입장에도 보면은 같은 의사잖아요. 이쪽 산부인과도 의사, 그쪽 중재원에 있으신 분도 의사.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제는 개편이라는 거죠. 그쪽 중재원의 의사가 이쪽 뭐 같은 의사기 때문에 손쉽게 저희 피해자 입장을 대변해 주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또 이게 이제 요즘 이렇게 흘러가는 것 정치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화가 힘든 집단이 두 집단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검사들이고요. 두 번째는 의사들, 이제 의사들이 이제 협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 두 단체가 가장 대화가 안 통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역으로 말하면은 그 두 단체들이 가장 결속력이 좋다 그러거든요. 선후배라든가 이렇게 이제 위계 질서도 있고, 뭐 의사도 그런 게 좀 뭐 대학 선후배라든가 같은 계통이면은 모임도 자주 하고 무슨 뭐 학술 세미나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이렇게 보호하려는 이러한 게 강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화가 난 일이지만은 의사들은 저희가 이게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결속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뭐 중재원이든 어디든 그 의사가 내리는 결정이 뭐 거의 그게 이제 거의 이 결론으로 딱 내려져 버린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의료 사고에 따른 판결이 피해자에게 유리하지, 유리하게 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느끼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얘기로 의사 아들분이 의료사고를 당하셔가지고 그 법원에다가 이렇게 변호사를 이렇게 고용해가지고 재판을 해봤지만은요, 의사 아들도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한테도 전해들은 게 있고, 이제 자기 동료들도 이제 아버지 친구들이라든가, 그리고 주위 분들 의사가 많기 때문에 그 모든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재판을 해봤지만은 이길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그 재판을 이긴다는 거는 불가능하죠. 이기는 걸 떠나가지고 뭐 5대5라든가 50%, 30%도 제가 보기에는 이기기 힘들 것 같아요. 거의 일방적으로 의사들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대한민국 최고의 뭐 권력자가 아닌 이상은 이기기 쉽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랬어요. 의료중재원에서 이제 거기 조정관께서 딱 판결을 내리고 이거는 의사는 아무 잘못이 없고 그냥 불가항력적인 사항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할 얘기 없냐 그랬을 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쭉 사례를 봤는데 우리 아이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전에도 많이 있었고 물론 이제 흔치는 않았지만 전에도 계속 있었고 지금도 있고 저희처럼 앞으로도 있을 거다. 근데 여러분들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외면을 하시면은 이러한 의료사고는 절대로 개선되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만약에 당신들의 가족이라든가, 뭐, 가까운 친척이라든가, 부모, 형제들이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면은 아마 생각이 달라질 거다.
지금은 강 건너 불구경하고 계시지만은 나중에 의료사고를 당하게 되면 제 마음이 어떤지 아마 아실 거다. 그거를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는 어쩔 수 없었지만은 나중에라도 더 의료사고에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아유 뭐 또 다른 의료 뭐 사고 당사자들이 와가지고 뭐 하는 소리네 이렇게 뭐 그렇게 치부할 수 있지만은 저는 이제 하여튼 제가 할 얘기는 다 하고 왔어요. 뭐 안타깝고 그렇지만은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건데 현실적으로 딱 벽에 막혀가지고 그 저희 같은 피해자들이 뭐 승소한다든가 어느 정도 좀 5대 5라든가 4대 6이라든가 이 정도의 판결도 안 나오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의료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뭐 제가 뭐 말씀드린 게 뭐 별거는 아니어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철저하게 대비를 하시고 혹시 그 뭐 수술 같은 거 할 때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긴다든가 혹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사전에 뭐 녹취를 하신다든가 잠깐 뭐 동영상을 그 병원 관계자들이 좀 모르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관하시는 게 팩이 하나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참고해 주셔서 뭐, 아이, 나는 그럴 일이 안 생겨.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은, 만에 하나라도 그냥 뭐,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좀 의구심이 있으시고, 대비를 하고 싶으시면은, 조금이라도 그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